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법률아 놀자 시간이죠.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네. 제인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 오늘 옷 자켓이 너무 화사하셔서 네. 진달래꽃 같은 느낌이. 진달래꽃이. 여기는 하얀 복사꽃 같습니다. 오늘 꽃으로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예, 두 분 꽃끈하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거죠. 꽃과 함께. 자, 오늘 캘리포니아 계약의 사기 방지 법령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구두상이나 서면상으로 네. 뭔가 약속을 하고 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상처도 입고 관계도 나빠지고 또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송 같은 것도 제기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저희 사무실에서 민사도 처리하는데요. 민사 사건 저희가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생전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소송할 일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까운 지인과 네, 가까운 지인들은 부모, 자식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에서부터 네.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뭐 동창들 예, 예, 또 예. 비즈니스에서 만난 파트너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약속을 하고 때로는 사업도 같이 파트너로 하는데 그렇죠. 이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셔서 네. 그냥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그것도 또 공평하게 또 약속한 거를 지키면 되지만 그 약속 자체가 각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높아서 맞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뭐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한국 분들이 좀 네, 또 맞아요. 정으로 네, 네. 일단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셨다가 이제 네. 그게 뭔가 삐그덕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해석을 하니까. 해버리니까 네. 그 오해가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하나의 예를 그냥 들은 거지만 네. 계약이라는 게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네. 이걸 과연 어떤 것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야지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걸 인포스 할 수 있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모든 게 제가 볼 때 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돼서 약속이 지켜지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도 왜 뭐 물건이든 뭐 가게든 뭐 작은 가게든 뭐 큰 가게든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할 우리가 때 이제 문제가 한인타운에서 제가 간혹 이렇게 상담하는 주제 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품앗이처럼 한국 한인분들은 그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네 개요. 네, 예. 근데 제가 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봐서 상담을 제가 해준 적이 많이 있는데 왜 상담 오시냐? 또 다 잘 되면 상담하러 오지 않죠. 그렇겠죠. 계가 이제 깨지는 경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원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사로 죽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사업이 안 돼서 뭐 파산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계를 들어가지고 서로 다 약속을 한 건데 솔직히 서면으로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렇네. 금액은 진짜 뭐 제가 보면은 조그맣게는 5,000불, 10,000불을 시작해서 그게도 많이 크게는 뭐 하세요. 10만 불, 네, 맞아요. 20만 불, 네. 30만 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개인들 주부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고요. 네. 주로 소규모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맞아요. 네. 잘 아시는 분들끼리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융자 받기는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은행 이자율에 제가 보면은 2-3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미리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떼고 이자를 또. 공제해서 가져가고 맞아요. 네. 나중에 낙찰, 가져가신 분은 번호. 먼저 가져가신 분이 이자 공제하는 금액 비슷한 거를 많이 받는 형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네네네. 페이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네네. 서류를 리뷰를 해보면 네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금액에 관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인포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네요. 그러네. 네, 소송을 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어느 정도서부터 서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지 네네. 또 우리가 좀 계약이 알아보고 물건을 거래하는 거는 또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뭔가 행동으로 약속을 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혼전 계약서 이런 거는 내가 뭐 다이아 반지를 2K로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고 네, 살면서
예를 들어서 공동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한다. 각자가 그렇죠. 일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각자 재산으로 하기로 한다. 내지는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이제 각자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생활 경비는 반반씩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모든 약속은 사전에도 하는 혼전 계약서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혼후 계약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돼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인포스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이런 법령이 왜 만들어졌나? 영어로는 이제 이게 statute of fraud라고 그래서 네. 직역을 하면은 fraud가 사기고 statute는 법령인데 네. 사기 법령, 그러니까 사기를 위한 법령이 아니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인데 그 뜻이 서면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런 상법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그럼 네.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서 상법은 또 거래가 되고 예. 또 인포스가 되고 법원에서도 주법을 적용하는데 50개 주가 다 똑같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50개 주에서 commonly 많이 어답트한 것들을 모아서 네. 그거를 UCC라고 불러요. 그게 UCC. 네, Uniform Commercial Code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UCC 규정은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한 그 커머셜 관련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50개 주가 별로 틀리지 않는 공통적으로 채택된 것들이 주로 네네. UCC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은 뭐 법령은 나랑 전혀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간단한 용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알고 있어야죠. 네, 우리가 삶을 여러 가지 법으로 막 쪼개서 나눠서 법이 복잡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법들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게 가장 페어하고 저스트한가 하는 기준을 그 사회의 관습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네.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본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을 해줘 합의가 안 돼서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합의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옳고 그름 네, 예. 내지는 뭐 이렇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합의가 먼저고 법보다 먼저 있는 게 당사자들의 의사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절차 중에 미디에이션이라는 절차가 항상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민사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 대략 한 70% 정도의 케이스는 처음에 소송을 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디펜스를 하고 이러지만 중간 과정에서 서로의 팩트를 알아내는 모든 계약관계 디스커버리 이런 스테이지가 다 지나고 나서 실제로는 법원에 트라이얼 날짜가 다 잡혀있다 할지라도 미디에이션이 중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중재할 때는 저희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겠다 그러면은 중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송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네. 소송을 내가 끝까지 정리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인데 소송 비용이 15만 불 들면은 아유, 그러면은 뭐.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한국말로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되게 이모셔널 하시기 때문에 감정이.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다. 나는 내 돈을 다 들어서라도 상대방한테 이 처벌 내지는 고통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정을 하시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저희도 네. 항상 이렇게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소송을 하면은 상대방이 줄 돈이 있기는 한지 재산이 있기는 한지 그렇죠. 왜 또 미국에는 파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인텐셔널리 속이기 위해서 파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재무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모든 빚을 변제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런 파산이 개인 빚을 변제하는 법 자체가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 파산을 하면은 빚을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빚도 청산해주고 맞아요. 네. 개인 빚도 청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송할 때 상대방이 파산할 우려가 많은 경우는 얼마라도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실리를 챙기는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지먼을 내가 30만 불을 받았어요. 근데 30만 불 받았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비 15만 불 쓰고 45만 불 날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다 저지먼 받은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없어. 된다. 그래서 파산해서 파산법정에서 그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돈을 1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네네. 대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지만 소송 중간에 제가 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면은 법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므로 반 정도 해서 보통은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 중재하고 틀리죠. 네. 그렇죠. 또 그렇죠. 과실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손해가 안 보고 그래도 소송한 것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다 하는 선에서 중재를 하려면은 그게 미디에이션 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케이스는 끝까지 추하일까지 가지 않고 70이 아니라 거의 뭐 한 85% 정도가 미디에이션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 일단은 네. 합의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더 현명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민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간이나 네. 여러 가지 다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개인들은 그렇게 소송하는 경우가 썩 많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 계약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네. 항상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자주 있을 수 있는 얘기 예, 예, 예. 이런 맞아요.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네. 얘기를 할까 그래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 또 사기 방지 법령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예를 좀 들어가면서 좀 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봐요. 저희가 우리가 상인이라고 부르는 멀천트가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별로 없기는 하나 그렇죠. 이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팔기를 원해요. 네. 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금액이 500불 이상인 거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500불 이상일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명품 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샤넬 백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중고 가격이 만약에 7,000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판다고 하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 그럴 수 누가 있죠. 계약서 같은 걸 잘 작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해가 쉽도록.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 주는데 그게 뭐 20불짜리다, 뭐 100불짜리다 이런 거는 이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그게 네, 예, 문제가 예.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불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나 물품이 500불 이상인 거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한국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고 아무도 사인 안 하고 뭐 일방적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그래? 근데 나중에 마음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싸우는 분쟁이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군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서면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한 건데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계약은 아니에요. 이 사기 방지를 위한 이 스태처 프라드의 뜻은 뭐냐면 둘이 합의를 한 내용을 당사자 간에 정확한 주제를 정하고 서면으로 쓴 것뿐만 아니라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 거기에. 서명까지. 네. 또 저희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혼할 때도 뭐 구두상 이렇게 얘기했었다. 줄곧 얘기해 왔었다. 또 가정 폭력에 관련된 분들은 이제 후회하고 반성문 쓰고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가정 폭력을 하면은 집 와이프한테 다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막 그 반성문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계약서는 서 아니고. 같은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각서인데 제가 보면은 사인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일기 쓰듯이 간단하게 써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퍼럴 에비던스가 될 수 있을 뿐이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송을 당하는 측에서 그 주제에 관련된 사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소용이 없는 거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무용지물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네. 상대방한테 마음만 좋은 거지. 그게 뭐 아니 전혀 균우 씨랑 저랑 뭐 제가 이제 가구 한 600불짜리 뭐 네. 침대를 균우 씨 이제 카카오톡으로 선배님 뭐 제가 600불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서로 그치. 제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내일 다음 주에 줄게 뭐 이런 내용이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전혀 이제 돈을 안 주고 물건을 이제 가져가고 만약에 일단, 갔어요. 네네. 보냈어요. 가져갔는데 네. 하루 쓰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아, 나 이거 도로 리턴하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네네. 드는 거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문제가 분쟁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리턴해도 할 파른 말이 측에서 없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죠. 아, 내가 웨딩 드레스를 뭐 10,000불짜리를 하나 이제 맞췄어요. 네, 예. 네. 근데 웨딩샵에서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이미 가봉 이렇게 옷을 다 재단을 해갖고 천도 자르고 만들었어, 예. 일단 내 만들어가지고 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봉을 하러 갔어요. 근데 예, 예. 가봉했는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캔슬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약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캔슬할 수 있다고 또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것들이 이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을 캔슬할 수가 없어요. 오, 또 그건 또 그래요. 오. 제가 그냥 법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리세일을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실제로는 뭐 비슷한 사이즈의 어떤 신부 대기자가 나오면은 팔 수도 있겠지만 언제 팔 수 그러니까, 있을지도 그건 예, 모르고 그거는 그래서 손해죠. 이거는 이제 룰만 설명하면 어떨 때는 법이 되게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계약이나 사건들을 명료하게 글로 정리하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판가름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네네. Fair and Justice가 어디에 그렇죠, 있냐. 그렇죠.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1년 안에 시행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게 2년, 3년, 4년 갈 수 있는 약속을 뭔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지켰는데 2년, 3년째 이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게 또 서면 계약이 안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1년 이내 한 번만 뭔가 해주기로 약속한 거는 괜찮은데 네. 2년, 3년, 4년 내가 5년 동안 1년에 요만큼씩 예를 들어서 내가 너 학비 1년에 3,000불씩 보조해서 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내가 5년 해줄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서면에 사인하지 않고 그냥 문자나 이메일로만 보낸 걸로는 인포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든지 무효로 간주된다는 거죠. 1년 안에 그 계약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모든 계약은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면으로 돼 있지 않는 약속은 안 지켜도 소송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의무도 법적으로 없다는 거를 뜻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소송을 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디스커버리 이런 걸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보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Request for Admission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Production of Document도 있고 Interrogatory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그 어드미션 서류에 이제 그런 에비던스 그게 서면 사인은 안 됐지만 왔다 갔다 한 문자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퍼럴 에비던스라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있으면은 yes나 no를 답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request admission paper를 보내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할 때. 그러니까 증거니까 네. 증거 자료.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서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순간 그 계약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지 네, 않았더라도. 그래서 법이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또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를 불러다가 데포지션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포지션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디포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다 선서 증언을 하고 네네. 언더 더 페널티 펄주리 거짓말하면은 중범 네.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증을 한 다음에 콜 리퍼러가 와서 모든 걸 타이프라이터로 전부 다 법원하고 똑같이 기록을 남겨서 그걸 트라이를 준비하거나 미디에이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데포지션 할 때 보면은
끝까지 양심을 어겨가면서 거짓말 하신 분들도 덜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게 발각이 되면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처벌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법이 이렇게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거짓말하면은 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안전장치들을 네네. 복잡하지만 좋게 잘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다 법을 알면 신중하고 또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보면은 진짜 좀 양심적으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네네. 합의할 거는 합의하고 양쪽이 잠깐씩 손해 보는 방향으로 또 조금씩. 변호사비 나가는 거 계산해 보면 변호사비만큼 손해 봐도 손님은 아웃 오브 파켓 익스펜스는 하나도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디에이션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네네. 우리가 뭐 집을 사고 파는 건 당연히 뭐 리스팅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그렇죠. 네. 계약서에 서면으로. 쓰고 에스크로도 가면 서면하고 하니까 이 모든 부동산에 관한 판매 또 내지는 구매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뭐 파이낸싱 네, 예, 첫 번째 예, 예. 우리가 집 살 때 전부 다 캐시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몰기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집을 담보로 몰기지 받을 때 은행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프라미서리 노트고 또 그 집을 담보로 한 것들을 페이먼을 안 했을 때 디폴트가 네, 났을 예, 예. 때 포클로즈에서 세일을 하게 하는 서류가 deed of trust라는 예, 예, 서류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그런 다큐먼트를 지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프라미소리가 노트가 뭔지 그게 이제 네. 한국말로 하면 약속 어음 같은 건데 은행이 융자를 할 때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 돈을 이자 몇 %로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서류가 길게 돼 있죠. 예, 예, 은행이니까 예. 뭐 예. 만약의 경우에 인트레스트를 자기네도 네.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이 모두가 사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게 은행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걸로 모든 분이 알고 있지만 개인 간에도 돈을 상당히 큰 금액은 이제 한 10,000불 이상 네. 예, 예. 돈을 이제 급하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할 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은행은 아니지만 이 프라미서리 노트를 만들어서 약속 어음이잖아. 특히 갚아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그 갚아야 될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당하는 측이 꼭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내가 너 빌려줬다 그러고 내가 사인하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치. 양쪽이 사인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라미서리 노트는 돈을 빌려간 분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프라미서리 노트를 만들고 특히 비즈니스 같은 거 거래 한인타운에 많이 하시는데 네. 사는 사람이 융자가 잘 안 나오고 크레딧이 조금 망가지든지 또 전 주인이 세금을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현금 거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세금 보고서가 썩 좋지 않아서 은행에서 위험하니까 네. 융자를 못 받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너가 이거를 그 융자금 대신에 자기가 캐리 오버를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오너 캐리, 오너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걸요 주변에. 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오너 캐리를 해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0불, 100,000불 꽤 큰 금액이 많은데 이게 저기 변호사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맞아요. 저기 혼동하시는 것들이 이제 뭐 무슨 서류를 공증을 하면은 그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러리를요. 네. 사실 이 노트리의 뜻은 뭐냐면은 사인을 내가 봤다고 노터리가 그 위트니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컨텐트 내용에 대해서는 노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렇네. 사인만 그냥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프라미서리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UCC1 파이낸싱 스테이트먼을 주 총무국하고 카운티 리코더스 오피스 같은 데다 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요. 네, 등기를 하면은 그게 리코딩이 돼서 그 비즈니스를 팔 때 그 비즈니스를 담보로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집 이제 개인 돈이 클 때는 가족이라도 저희가 deed of trust를 만들어서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처럼. 근데 그런 서류들을 개인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하시죠.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면은 사실 비즈니스가 망해서 파산하기 전에는 제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그렇게 해서 한 50,000불 정도 오너캐를 안 갚으신 분이 있었고 시간이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에스크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리코딩 할 때 저희 사무실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크로에서
지금 이게 가게가 팔려서 에스크로 중이니까 UCC 파일링 한 거를 지금 이제 디맨드 레터를 보내라고 자기네들이 에스크로에서 돈이 있다고. 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라미스 노트에 이자도 계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자가 오랫동안 5년 동안 안 하다 안 보니까 냈잖아요. 꽤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래서 에스크로에서 이 UCC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아요. 오, 그래서 그거 해야지. 이게 리코딩을 해놓으면 저절로 언젠가는 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집을 빌려준 경우도 deed of trust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집을 네네. 담보로 리코딩을 하려면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갚는다 그래도 집을 언젠가는 팔 때 에스크로에서 다 연락이 다, 와서 네, 걸려져 이게 다 있게 받으실 되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받고 나면은 저희가 그 어멘드먼을 다시 파일을 해서 그걸 풀어주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터미네이션 한다 그래요. 그건 UCC 오. 3 파일링이거든요. 네네. 어멘드먼 오브 UCC를 저희가 파일해서 UCC가 린이 걸려 있는 상태를 저희가 터미네이션 시켜서 이제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면을 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아니 항상 일단 저는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네.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빈번하게 일들이에요. 네네, 일어날 맞아요. 수 있는 네네. 일이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친하니까 그냥 우리 공증해서 서로 네, 나눠 네. 가시면은 맞아, 뭐 맞아. 이것도 뭘 변호사 그냥 우리 다 서로 믿고 네, 뭐 이렇게 미리 만드는 거는 뭐 네. 나중에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에 제가 보면 5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미리 해줘야 되겠네. 네, 미리 네, 네.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런 네. 거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네네. 아이디어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어떻게 왜 만들어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약간 교육의 효과도 있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네. 이런 주제를 한번 네네. 다뤄봤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맞아요.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죠. 네. 서로의 작은 분쟁이 이제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